안녕하세요. 캐나다 365일슨이에요. 오늘은 아이들이 캐나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어디나 그러하듯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면 학교 생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제 아이 또한 캐나다에 와서 초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아이의 이야기부터 살짝 시작해볼게요. 저희 가족은 아이가 만 5세가 되었을 때 토론토에 정착했어요. 캐나다의 국공립 유치원은 2년 과정인데 만 4세의 주니어 킨더가든, 만 5세의 시니어 킨더가든을 다니게 돼요. 저희 아이는 만 5살이 되는 겨울에 왔기 때문에 시니어 킨더가든 1학기가 끝날 즈음에 등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아침 직접 차를 운전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요. 아이의 표정이 기억이 나는 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별다른 영어 교육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로 잘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첫날 혹시나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Can I go to the washroom? 이라는 문장을 차 안에서 계속 반복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애가 조금 내성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들을 워낙 좋아하고 잘 놀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애들이니까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첫 주에는 어떨결에 학교에 갔고요. 그런데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였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하면 지금 나가야 안 늦는데 머뭇머뭇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도 없고 선생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몇 주가 지나서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서로 말은 안 통하는데 그냥 논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여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PA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는데요. 이때 상담 스케줄을 잡았어요.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걱정을 한다고 상의를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화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매일 책을 조금씩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TV 프로그램도 함께 보고 책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참 기간을 학교 수업이 집에서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린애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거의 고난의 나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 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학년 2학기가 될 시점에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영어 실력은 부족해서 친구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 아이들과 서로 오해로 싸우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아이랑 같이 자면서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속 마음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펑펑 울면서 자기는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안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아이가 친구 사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학교 시간에 대한 거예요. 아이가 펑펑 울고 난 다음 날부터는 학교 픽업 시간보다 좀 일찍 가기 시작했어요. 저학년 때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밖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학부모가 픽업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시간에 선생님과 인사도 나누고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픽업을 하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반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매일 운동복 차림으로 여름에는 축구, 농구, 야구, 태그 같은 것을 같이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면서 아이 친구들과 함께 놀아줬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이 놀다가 보니까 저도 운동이 되고 아이도 점점 밝아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학교 방과 후 딱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때가 친구나 학부모 관계에서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반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도 나눌 수 있었어요. 같은 반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좀 더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아이들끼리 소개도 해주고 함께 노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 이야기 외에도 유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 등 많은 정보를 나누게 돼요. 조금 더 친해지면 가족끼리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아이들끼리도 집을 서로 오가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돼요. 여기 아이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몇 명이 친하게 되면 그 애들끼리 많이 놀아요. 저희 아이도 나중에 5명 정도가 굉장히 친해져서 집을 서로 돌아가면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학교 수업 외에 특별 클래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통 정규 교과 과정 외에도 다양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체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이런 취미 클래스는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듣게 되는데요. 다른 반 친구들과도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전에 이메일로 학교에서 가이드를 보내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전에 친한 아이와 어떤 클래스를 수강할지 미리 정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확인해서 등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같이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친해질 수도 있죠. 세 번째예요. 방과 후 지역 프로그램이에요. 토론토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입헌 가이드예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운동이나 취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와 함께 등록해서 다닐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매주 두세 가지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여름에는 수영, 야구, 축구, 골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팅, 스키, 농구 등 아주 다양해요. 네 번째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잘 이용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 시설은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특정 시간 또는 하루 종일 무료 개방을 많이 해요. 유료인 경우라도 굉장히 저렴해요. 여름에는 실외 수영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캐나다 아이들도 컴퓨터 게임이나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아요. 같이 운동 가자고 하면 아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겨울이라서 아이의 친구네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서 미리 약속을 잡고 저녁 식사 후에 만나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다섯 번째 플레이데이트 신청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이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면 부모들끼리 먼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완벽한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초반에 유창하지 않은 영어지만 열심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은 부족한 영어 실력이라 해도 영어도 늘면서 서로 편한 관계가 돼요. 어느 정도 친해지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아이와 플레이데이트를 해도 되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제안을 하셔도 좋아요. 첫 플레이데이트라면 집에 초대해서 노는 시간을 두세 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횟수가 많아지면 점점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정말 친해지면 서로 오가면서 저녁 내내 놀면서 슬립오버도 하게 돼요. 플레이데이트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알러지가 있는지, 간식을 줘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의외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점심이나 간식을 챙길 때 견과류가 조금이라도 섞인 것은 허용을 안 해요. 이렇게 초반에 몇 차례 만나서 놀 때는 간단한 간식만 나눠주는데 점점 왕래가 늘어나면 같이 식사를 해도 되냐고 하면 보통 오케이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나 성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캐나다에서 종교를 떠나서 가장 많이 교민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도 교회나 성당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곳은 종교 활동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인들끼리도 가장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초반에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면서 보다 편하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은 간단히 캐나다에서 초기에 정착할 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보다 쉽게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경우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놀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지만 내성적이라면 부모가 먼저 학부모나 이웃과 친해지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직도 저 또한 매주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플레이데이트를 잡고 있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